안녕하세요. UKS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방송 문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NLL선을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 돼서 끊었는데요. 먼저 제가 키신저의 공문을 읽어드렸듯이 북한하고 합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영해를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국제법상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적당히 마무리하라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포기가 아니라 재조정하자고 할 때 야당 하는 놈들이 어떻게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선을 포기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NLL선을 어떻게 지켰는데 그것을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제 빨갱이다. 이제 이런 논조로 이제 시비를 걸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NLL을 과연 우리가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동안에 박정희는 NLL선을 어떻게 지켰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박정희가 NLL을 관리할 때는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다 북한한테 얻어서지고 도망다니고 이제 그런 거로 일관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975년 2월 26일 날 북한의 여선 10척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이제 NLL선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한 측에서 이제 군함이 서울함 DD 912호 함장 유광현이가 기관총으로 이제 저항하는 북한 어선을 박치기 위하여 그중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오사코마 스틱스라는 소련제 미사일을 장착한 함정 40여 척이 남하해서 우리 함정은 도망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관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걔들이 미사일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이제 이게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그 뒤에 이제 북한 미국기가 나타나서 NLL을 34회 침범하고 위협 비행을 했고, 남한에서는 팬텀기를 출동시켜서 연평도 상공에서 3일간 선해 비행을 했는데, 이때 인근의 섬들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가요, 팬텀기의 폭음에 놀라서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이걸 보상해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는 계속 북한한테 당하기만 했어요. 북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소련제 미사일 장착은 전함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청와대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숨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숨어 있었다고 그러고, 박정희 이제 영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쪽에 이제 NLL선에서 현황이 이제 텔레비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비춰서 이제 해양 감시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이제 직접 방송이 되나 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연구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가 교전 상태 연구해가지고 뭘 하고 했는지는 난 모르겠고, 박정희 보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지하석에 숨어 있었는지 연구했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숨어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연구했던 안 했던 이 때부터요, 박정희가 계속 당했어요. 왜 당했냐면 우리가 함정이 당포함이라는 함정이 있는데, 동해 저진항 부근에서 NLL선 수출하다가 북측이 포격을 받고 납포되어가지고 이제 침몰했죠. 그리고 또 이제 연평도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이제 대북방송용이요. 대북방송용이 해군의 해양에서 이제 방송하다가 해군 40명이 탄 채로 북한한테 납치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이제 북한에 그냥 억류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정희 때는 계속 NLL선을 지킨 게 아니라 도망다니고 그냥 계속 당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맞서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제 박정희 덕택은 이제 긴 기죠. 왜냐면 박정희가 거기 열받으니까 계속 이제 해군력을 증강해가지고 이제 배를
건조했죠. 해가지고 이제 그 김대중 때부터 이제 맞서기 시작했죠. 김대중 때부터 도망 안 가고 이제 맞서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포의 위력이 더 커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대중 이후에 이제 뭐 이명박 때까지도 이제 그 북한하고 계속 그 교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이후부터 이제 그 교전 상태가 지금 잠잠한데 저 북한은 언제고 그 교전을 또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걔들이 아직 미확정 그 해양 경계선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북한은 이제 그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협상할 때 우리가 북한에 그 해주양을 인천항을 개항할 테니까 그 해주항을 북한에서 개항해라. 그래가지고 해주 일대에 그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이북 군인들을 공산군인들을 뭐 한 40km, 100km 후방으로 더 밀리고 그쪽에 해주 일대 판문점까지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자를 싣고 해주항에 갔다가 풀면 또 북한 물자를 해주항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미국한테 골치 아프게 흡실거리고 판문점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면 사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 자유왕래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제 지금 백오석 찍은 그 미친놈들 그놈들이 이제 막 극구 반대해가지고 그 얘기를 더 진전 못 시켰잖아요. 그 반대한 그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아이들이 인천공항을 지나가다가 민간 배를 차고 의장해가지고 와서 인천항에다 포격을 해버리면 인천 그 국제공항이 문 닫게 되고 우리나라 아주 망한다고 이제 이 지랄 연병을 했는데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랄 연병은 취소고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게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가지고 미국까지 날라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북한 배에다가 무슨 폭탄을 살금살금 싣고 인천에 민간 배로 와가지고 거기 비행장에다가 폭격을 합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바뀌는 줄을 모르고 북한이 맘만 먹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장사장 폰이 이런 게 그냥 인천공항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무슨 그걸로 배가 지나가다가 쏴야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들 지금 백오석 찍은 이쪽 사람들 이 늙은이들 그 머릿속에는요 아이들이 뒤 호주머니에다가 자지잔 곱돌 같은 잔돌 한 주먹 넣고 살살 가다가 나무에 앉은 그 참새 잡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북한에 미사일이 얼마고 장사장포가 얼마인데 배에다 그걸 싣고 와가지고 폭탄을 퍼버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이 표를 찍어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 나라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참 아는 체하고 나댄다고 그러는데 아는 체하고 나대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국민들이 저렇게 무식한데 나처럼 나이가 70이 그래도 넘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듣기 싫어도 좀 듣든가 말든가 하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늙은이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네가 뭐라 그랬나? 네가 6.25 때 공산당을 봤어? 나는 공산당하고 싸운 놈이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꿔야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미국으로부터 소위 뜯기는 거, 삥 뜯긴다 그러죠. 미국이 지금 깽판 부리는 거 아닙니까? 5조 원 무슨 방위비 내놓으라는 등 무슨 무기를 사라는 등 이런 거 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이제 뜯어가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력을 올곧게 지키고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 저 성조기 들고 광화문에서 날뛰는 저 늙은이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고치기는 어려워요. 왜 고치기는 어려냐면 그 늙은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시대 바뀌는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 그 사람들은 근데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들어있는 그 사상하고 반대되는 건 빨갱이들 요설, 자기들은 애국적인 거
이거 박정희 영웅의 뿌리를 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그 교육시켜서 저 사람들을 개과천선 뭐 회귀시켜서 뉘우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런 그 깨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헛소리 못 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통일운동은 그 지도자들을 이제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좀 싫지만 그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공유해야 돼요.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그래서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박정희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한 그 시나리오에서 비롯된 그 소위 매국적인 그 사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저 늙은이들이 이제 또 그 한계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식이 짧아. 그래가지고 맨날 한다 소리가 저 6.25를 겪어봤어? 그 공산당이 얼마나 뭐 지랄 같은지 알아? 뭔지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건 공산당만 지랄 같은 게 아니라 이 남한이나 공산당이나 그 민간인 학살한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밝혀지잖아요. 우리가 저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남한 친일파들, 친미파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뭐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당이 죽인 거는 나쁘고 우리 쪽에서 죽인 건 괜찮고, 이런 이분법적인 아주 편향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맘먹고 나서면. 근데 우리 이 진보 쪽의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그 사람 같자는 것들하고 말하지 마. 그냥 내비두는데요. 이렇게 내비두면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그 내비둔 사람들에 의해서 뽑아진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보잖아요. 국회에서 개판 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 못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통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무식한 그 영감님들이 표 찍어대는 대로 우리는 거기 피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국제적인 관계, 우리나라 그 현실적인 대미, 대북, 중소 이 공산권 관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국가를 보존하고 국가의 그 이익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강한 우리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만들지 않고 걔들 하는 대로 그냥 놔둬요. 골치 아프게 욕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걔들이 득세해가지고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같은 그런 정부를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늙으면 아무 관심 두지 말고 우리가 그냥 신나게 놀고 그냥 골치 아픈 문제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구경도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양반들 그거 아주 되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 대학은 뭐로 보냈으며 그 아들들한테 재산은 왜 줍니까? 자기도 다 쓰고 말죠. 결국은 아들, 딸들을 가리키고 재산을 주는 거는 걔들로 하여금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자체가 썩어 있으면 걔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아주 굉장히 황금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쌀값을 걱정합니까? 무슨 연탄값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거는 국가에서 연금 주어서라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황금 시기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먹고 노는 시간에 한 반쯤을 활용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